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뉴스앤뷰의 전용상 기자입니다. 네, 이준희 기자입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그 2주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1년 9개월 만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오늘 내일이죠.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만 2주년 되지요. 네, 하루 앞두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예. 용산 대통령실 일정 브리핑룸에서 진행이 됐죠.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대국민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 그리고 지금 뭐 대선 때부터 제기됐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식 네. 주가 조작 논란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명품백 수수 관련한 부분을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사과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선 이전부터 계속 그 수사를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대선 기간 동안 뭐 윤석열 대통령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민주당 현 대표인 이재명 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상호간에 후보자 검정 둘러싸고 엄청난 그 검정에 관한 공세 논란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윤 대통령은 자신과 그 배우자 가족에 관한 수사 부분은 지난 정권 때 시작된 부분이다. 그런 표현을 했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대선 이후에 대통령 당선되고 집권을 하면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관한 도이치 모터스 주식 이 부분은 계속 언론에서의 뭐 문제제기나 야권에서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취임 이후에는 사실상 이 수사가 중단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중단된 부분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검 부분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오늘 뚜렷하게 표명한 겁니다. 그랬죠. 예. 사과는 했어요. 예, 사과는 아내의 했는데. 처신에 대해서는 예. 사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특검은 받을 수 없다. 예, 정치 공세다. 부분으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부 분명했습니다.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실 게 없나요? 사실 오늘 뭐 그 부분도 쟁점이 되긴 했지만 최상병 특검법 부분이 주요하게 또 아니 물론 그 부분도 됐죠. 특검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이제 그 다른 수사기관에서 공수처나 이쪽에서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 그때 특검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쪽에 이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특검은 그게 미진했을 경우에 받겠다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공수처 쪽의 그 수사 그 상황을 보면 수사 인력도 없어요, 별로. 저보다 많이 아시네요. 사실 뭐 네. 질문을 하시면서도 답변을 거의 사실 완벽하게 하고 계신데요. 예. 이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서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검 본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공수처 등의 수사가 끝난 뒤에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나서서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최상병 특검법에 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을 보면 대다수 언론은 조건부 수용 이런 표현을 써서 아마 헤드라인을 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조건부 수용이 아니라 아니죠. 조건부 불수용인 거예요. 네. 거부한 거예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등을 지켜보고 지금 뭐 앞서도 보도가 됐지만 여야 합의를 하면은 그때는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국회가 합의하거나 또는 표결을 해서 처리되는 법안을
대통령이 수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통과해서 그렇죠. 지금 대통령한테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의 입장을 봤을 때는 오늘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이것은 즉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 다음 주 국무회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뭐 여당이든 또는 뭐 총리 등 내각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해서 최상병 특검법은 거부권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아마 의결할 겁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10월 이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겁니다. 예, 아마 거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기자들의 질문을 봤을 때 그렇게 뭐 선곡 같거나 날카로운 그런 질문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두리뭉실하게. 제가 봤을 때는 기자들의 창끝이 상당히 무디었습니다. 반면에 그 윤 대통령은 각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준비된, 상당히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마치 답을 다 알고 있는 듯한 답변을 했고요. 뭐 보도에서는 이제 각본 없이 또 기자회견이 한 85분, 80몇 분 진행됐다 이렇게 아마 보도가 나갈 겁니다만은 사실은 기자회견의 그 자리 배치, 현장 상황을 봤을 때는 앞쪽에는 풀단의 어떤 그 방송, 그죠? 방송사, 뭐 일간지, 경제지, 그리고 지역지 등이 배치가 됐었고 또 일부 인터넷 매체가 한 뭐 4명 정도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장 국민들이 보셨잖아요. 뒤쪽을 보면은 대다수 인터넷 그 매체들과 그 여타 매체들이 뒷자리에 배색이 됐어요. 외신의 경우에는 앞쪽에 일부가 배치가 됐고요. 배치하고. 또 외신 기자들의 또 상당수는 뒤쪽 왼쪽 라인 쪽에 배치가 됐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땐 우측이 되죠. 그죠. 대통령을 기준으로 앞쪽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이 되는 거고 기자들이 앉은 자리 뒤쪽에서 보면 왼편이 되는데요. 그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진행을 김수경 대변인이 했잖아요. 김수경 대변인의 그 질문 패턴을 보면은 첫 번째 정치 분야, 두 번째 외교 안보 분야, 세 번째 경제, 네 번째 사회 분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나눴어 있거든요. 사전에는 어떤 뭐 주제 없이 어떤 분야든 가리지 않고 질문을 받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통상적으로 대통령 기자회견을 할 때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뭐 사회, 문화 그걸 아예 정하지 않으면 그런 구분 없이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기자회견도 통상적인 그 기자회견, 대통령 기자회견 형태로 질문이 됐고 답변이 이루어졌고요. 이 패턴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패턴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자리 배치의 어떤 순서나 기준도 상당수 그렇게 배치가 됐고, 그래서 오늘 그 앞서 조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기자들이 최상병 특검법에 관한 질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MBC가 보도한 바 이제 밝혀진 바는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경에 대통령실 02800번으로 찍힌 일반 전화로 이종석 전 장관이 통화를 한 것으로 공수처 이 통화 내용 결과 확인이 됐고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대통령도 최상병 특검법과 이 사건에 관한 언급은 했어요.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자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질책했다는 이 표현이 질책성의 어떤 그 대화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언론에서 지금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 이거잖아요. 대통령이 과연 이종석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격노하면서 이 정도 일로 사단장을 자르면 문책을 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취지로 격노했다라는 거를 박정훈 대령이
이 수사 관련해서 외압을 받았다는 취지로 폭로를 하면서 최상병 순직 사건이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물어야 할 대목은 바로 7월 그 31일 부분을 물어봐야 되는 건데. 바로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실에 관계자들, 안보실, 공직기관 비서관실 등 포함해서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실질적인 수사에 관한 외압 지시가 있었는지 이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이 질문을 상당히 비껴간 질문들을 한 거죠. 기자단이. 그냥 그 빌미를 주기 위한 질문 같은 그런 느낌. 적당히 찔러보고 빼는 형태의 그런 질문이 오늘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거의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은 팩트에 관한 부분은 예리하게 아주 좁혀서 병 있잖아요. 병막에서 병목에서 그 안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만 빠져나올 때는 이제 병목이 좁잖아요. 그걸 병목 현상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깔때기에서 뽑아내듯이 아주 예리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들을 묻고 거기에 관한 대통령의 답변을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사실상 그러한 질문들이 없었어요. 상당히 아쉽고 이 점은 기자단의 어떤 책임 의식을 더 높여야 될 대목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뭐 끝으로 좀 물어볼게요. 오늘 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각 그 여야가 입장을 내놨어요. 그 네, 입장 여당은 어떻습니까?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 관해서 진솔 허심탄회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잠깐만요. 그 물 한 모금. 물 한 모금 마시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뭐 열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민주당은 고집불통 대통령의 반성 없는 기자회견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기자회견 2주년 기자회견을 한 배경에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에 따르는 국민의 심판 이게 가장 큰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이 총선 참패로 인해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여야 영수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영수회담이 있은 지로부터 불과 뭐 한 열흘 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열흘 정도 그 기간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의 중심은 여당의 논평이 아니에요. 그렇죠. 야당이 민주당의 평가거든요. 민주당은 오늘 기자회견에 관해서 혹평을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국민이 심판한 총선에서 집권 여당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불통 그리고 언론 탄압,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 여러 가지 숱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방통위, 방심위 그리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구성을 보면 지금 국힘에서 추천하고 막 다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언론 탄압 논란 문제도 되게 중요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언론 탄압에 관한 부분들 전혀 질문이 안 났어요. 이것도 매우 잘못된 그 질문 중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이 포함됐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는 오늘 야당이 불통 그리고 고집불통 대통령 반성 없다 이런 총평을 내렸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 기자회견의 중심에 있어서 야당 그리고 국민이 총선을 통해 심판을 했잖아요. 이 눈높이 그렇죠. 민심이 요구하는 바에 대한 답변을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그렇게 마음에 썩 드는 부분은 별로 없었죠. 예, 대부분 상당히 그렇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기자회견인데 다만 몇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은 있었죠.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특히나 듀얼백
수수에 관한 논란 부분에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처음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는 이 자체로는 잘했다고 봅니다만은 사과한 이후에 명품백 수수에 관해서 과연 그 윤 대통령이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명확히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듀얼백 받았는데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 과연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언제 인지했고 그 내역에 관해서 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향후 이 검찰의 조사 관련해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인 부분이거든요. 여기 관해서는 오늘 대통령의 직접적인 답변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 없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앞서 얘기했지만 상당히 무딘, 이 뭐 찬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 기억에는 이제 세탁기 이런 게 없을 때 빨래방망이 있잖아요. 그거 막 해가지고 막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 오래 써가면 이게 뭐 이렇게 닳고 그러는데 끝이 아주 뭉통한 무언가를 가지고 찌르는 질문을 했는데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아프지 않는, 예리하지 않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관해서는 한 80분 동안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상당수 준비를 했고 답변 그 자체는 매끄럽게 대부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보다 답변이 더 예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 오늘 기자회견에서 야당 또 국민 상당수가 실망했을 텐데요. 제대로 된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답변도 그 정도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은 내일 금요일이죠. 국회 본청 앞에서 초선 당선자들이 모여서 최상병 특검법 간처를 위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오늘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 등 야권을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파트너로 인정하고 뭔가 협력을 한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이런 것들에 관한 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대응 뭐 기획부인가 신설을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거는 가족부 만들어 돼 있는 데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그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그 권한을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상 그 지난번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인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초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당장 그 드는 생각, 의문 중 하나가 그러면 여성가족부는 어떻게 하고, 그죠? 없앤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아직도 없애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 위기 대응부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의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이 있는데 그 역할을 이미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그냥 모양새만 바꾸는 그런 식의 이 대응이 과연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가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보여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 패턴이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스타일, 집권 여당의 입장, 방향대로 남은 3년 동안도
계속 그렇게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예. 되면은 과연 민주당 등 야권 그리고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을 했잖아요. 심판한 그 민의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지금 수용이 됐는가?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3년 상당히 여야 간의 대치, 갈등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 계속 한다고는 사실상 표명을 했어요. 보여지죠. 예, 표명을 했고 이제 국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국회 입법권을 가진 입법부 국회가 지금 이제 국회의장도 선출하잖아요. 다음 주 선출할 때인데 국회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시간이고 민주당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을 국민들이 덜 피곤하고 덜 고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잖아요. 야권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야권이 192석이잖아요. 야권이 이거 무능하게 현 상태의 이런 이도 아닌 저도 아닌 이런 국정 운영이 되고 윤 대통령은 정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건 정쟁이 아니고요. 입법권에서 어떤 개혁적 법안을 해서 통과시키는 건 국회의 의무잖아요. 그럼 그렇죠. 대통령이 수용하면 되는 문제인데 수용하지 않을 태세잖아요. 남은 건 이제 국회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시간이고 이재명 대표의 시간입니다. 주도권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가 따라 그리고 새로 선출된 신임 22대 국회 의장과 22대 여야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바꿀 수 있는가 그대로 가는가 이렇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